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외국민 특례 3년, 12년 특례 의학계열 면접 특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의학계열에 대한 경쟁률 선호도는 매우 높아요. 그리고 특례가 일반적으로 국내 대학보다 조금 더 쉽게 대학을 간다 이런 말도 있지만 사실 의학계열은 훨씬 더 어렵죠. 더 많은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많은 준비뿐만 아니라 높은 학력 지표를 갖춰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서 접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이야기 이제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좀 흐르면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1차적인 면접 준비는 어느 정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대학별 1차 합격 이후에 진행이 되어지는 대학별 면접 수업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이제 지원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4학년도의 원서 지원의 현황은 어땠나 이렇게 보시면 제일 눈에 띄는 거는 경쟁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어디였을까 보니까 인하대학교네요. 인하대학교가 한 명 모집에 50명이 지원했어요. 무려 경쟁률이 50대 1. 재외국민 전형의 어려운 점은 각 대학들마다 선발하는 인원이 매우 적다는 거. 더군다나 의예과, 치의과, 약학과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학교별 선발 인원이 보통 1명, 2명, 3명 이 정도의 선발 인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년도의 입시의 결과를 우리가 원서 지원의 하나의 사례로 삼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모집 인원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원서 지원의 기준점을 찾기도 어렵고 또 원서 접수 과정에서 또는 입시에 대한 정보에 있어서 왜곡된 정보나 왜곡된 판단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하대 같은 경우는 한 명 모집에 지원 인원이 50명에서 무려 경쟁률이 50대 1이었었고요. 아주대학교는 26.50이에요. 항상 보면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 두 개 대학이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서류평가하고 난 이후에 수학이나 영어의 지필고사 이후에 면접의 과정으로 전형의 방식은 동일하지만 아주대학교와 인하대학교의 경쟁률 차이가 크게 발생이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서류 제출의 범위, 두 번째는 면접의 유형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주목할 만한 대학은 한림대학교네요. 한림대학교는 3년 특례 전형에서 올해 처음으로 선발을 했고 한 명 모집의 경쟁률이 2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가장 낮은 대학은 어딘가 이렇게 봤더니 순천향대학교가 11.50,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미래가 8.65의 경쟁률을 보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순천향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미래는 선발 인원이 4명인데 4명 앞에 붙은 말이 최대 선발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4명까지 뽑는다는 얘기고 결국은 몇 명 정도의 모집 인원으로 보시는 게 적절하냐면 2명 정도 선발하는 경우가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면 실제 경쟁률은 지금 경쟁률에 나와 있는 11.50, 8.69에 곱하기 2 정도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6대 1, 한 20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보여진다. 이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것처럼 11.50이나 8.69의 경쟁률로 이해하시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상위 대학들 중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가천대학교죠. 가천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1명이고 보시는 것처럼 3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류평가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에 많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 아주대학교나 인하대학교 또는 대구가톨릭대학교 같은 경우도 생명과학이나 화학의 지필고사를 보는 대학이죠. 이런 대학들이 경쟁률이 비교적 좀 낮고 동국대 경주나 을지대학교는 아직 원서 접수를 진행하지 않았고 특히 동국대학교 경주는 올해부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반영이 되어진다는 점 이런 점들이 좀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의학계열의 면접은 매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주목할 점은 뭐냐면 자 우리가 원서 접수가 끝난 시점이 7월 3일서부터 7월 7일이나 또 보통 7월 8일 이 정도의 원서 접수가 끝났기 때문에 7월 7일 원서 접수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지금 7월 말 시점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20여일 정도 시간이 끝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면접을 늦게 보는 학교들은 8월 19일 이 정도 면접이면 한 달하고 한 보름 정도의 준비 시간이 있는 거예요. 면접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졌다.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수시 전형, 국내 수시 전형의 면접은 1차 합격자 발표하고 난 다음에 면접일까지 보통 일주일 정도밖에 시간을 주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면접 1차 발표하고 난 다음에 면접 준비까지의 기간이 이틀, 3일밖에 준비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아예 안 주는 거죠. 근데 재외국민 전형은 사실상 이제 면접의 준비 시간을 오래 주기 위한 것보다 전형적으로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면접 준비 기간이 한 달 또는 한 달 보름 정도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 단점이에요. 왜 단점이냐면 많은 학생들이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완성도, 성취도가 높다는 점. 이게 좀 어려운 점이고 또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면접을 가장 빠르게 시작하는 학교는 가천대학교가 8월 1일과 8월 2일, 그 다음에 고려대 세종이 8월 8일, 그 다음에 이화여대 아주대학교가, 인하대학교나 아주대학교가 8월 10일이나 8월 12일, 그 다음에 카톨릭대학교 8월 19일, 연세대학교는 8월 26일이니까 대학들이 한 구간에 몰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8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 면접 일자가 쭉 분산이 되어져 있죠. 그럼 학생들이 원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 대략적으로 20일 정도의 공부 기간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8월 1일서부터 단계별로 한 대학씩 면접을 진행을 하면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실제 면접의 경험을 갖게 되는 거예요. 6개 원서 지원 중에서 최소 한두 세 개 정도의 대학을 붙게 되어진다면 결국은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충분한 면접의 준비 시간과 실전 경험을 갖게 된다. 이게 어려운 점인 거죠. 그러니까 1차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이틀, 3일 후에 면접을 보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누구나 다 준비가 잘 안 돼 있어. 다 비슷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준비가 좀 잘 안 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크게 표시가 안 나는데 보시는 것처럼 충분한 면접의 준비 시간 그리고 실전 경험을 갖추다 보니까 학생들이 면접에 대한 완성도가 매우 높다는 점,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재외국민 3년 특례 전형이나 12년 특례 전형이 사실은 면접의 중요성이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지성 면접이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학생이 가지고 있는 교과목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관점에 있어서 면접의 난이도, 면접의 부담이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이포 리뷰에서는 이전의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7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성 면접 중심으로의 수업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7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지성 면접 중심으로 수업을 순차적으로 쭉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 학원에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아마 원서 접수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쭉 면접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드릴 얘기는 어떤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부터는 어떤 면접을 진행하게 되냐면 대학별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대학별 면접을. 대학들마다 면접의 유형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대학은 지성 면접을 진행하는데 생명과학과 화학을 중점으로 보는 학교들도 있고 또 어떤 학교들은 똑같이 지성 면접이긴 하지만 생명과학 중심으로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있고 또 어떤 학교들은 지성 면접과 MMI 형식의 면접을 보는 학교들도 있고 또 어떤 학교들은 MMI 중심으로 면접을 보는 학교들도 있고 또 MMI 면접도 어떤 학교들은 의학 딜레마와 관련이 되어진 기본적인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한 상황 면접을 보는 학교들도 있고요. 어떤 학교들은 대부분 구술 형태로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이 됐었던 면접들이 충실하게 진행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사실상 대학별 면접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의대는 한 대학에 뽑는 인원이 1명, 2명, 3명, 소수 인원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사실상 학원에서도 대학별 수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인원을 모으기 어려워서 수업이 어려운 게 아니라 가천대 반이라고 해서 가천대 1명을 뽑는데 26명 중에서 가천대를 5명을 놓고 뽑으면 수업을 하게 되어지면 사실상 그 중에 1명 뽑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 중에 1명도 못 붙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되게 치열하고 실제 면접을 통해서 부작용이 되게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는 대학별 면접이 불가능하고 또 대학별 면접을 진행했었을 때 효과가 떨어지며 부작용이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 면접을 진행하게 되어질 때는 공통 분모를 찾아서 비슷한 유형들끼리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부터는 어떤 수업이 필요하냐 하면 1차 합격하고 난 이후에 진행이 되어지는 대학별 면접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천대학교가 8월 1일부터 8월 2일에 면접을 진행해요. 그러면 7월 24일
올해 1차 발표하셨을 거고 합격하신 분들은 지금은 가천대에 맞춰서 진행하시게 됩니다. 건양대학교 28일 날 1차 합격자 발표가 날 거고 그러고 나면 건양대학교 8월 5일까지는 건양대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또 고려대 세종은 다단계 전형이 아니고 일괄 합산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고려대학교 세종 약학과에 맞춰서 면접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또 한림대학교가 8월 2일 날 1차 합격자 발표가 나면 8월 8일 날 면접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대학별 면접 수업은 그룹 수업으로 진행하지 않고요. 1대1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과 선생님이 1대1 수업을 하게 되고 1대1 수업은 학원에 직접 오셔서 선생님하고 1대1로 수업을 진행을 하시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화상을 통해서 줌을 통해 가지고 1대1 수업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고 보통 수업 진행하시는 거는 한 번 진행할 때 2시간 단위로 수업을 하고요. 보통 2시간 단위로 해서 뭐 2회나 3회나 4회나 또 원하시면 그 이상이라도 수업 일정을 서로 협의해서 수업을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대학별 1차 발표 이후에 진행이 되어지는 대학별 직전 파이널, 학생과 선생님이 진행하는 1대1 대학별 맞춤형 면접 수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와 관해서 면접 수업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하이포리뷰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그 다음에 면접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그 먼 길을 오신 거죠. 그동안 많은 준비하셨고 또 원서 접수하셨고 원서 접수 이후에 지금 면접 준비 충실하게 진행하셨고 1차를 합격하셨다면 정말 지금서부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